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선 7기 3년을 돌아보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정장선 평택시장님인데요. 평택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도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평택 시민들과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벌써 제가 이제 시장이 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길기도 하고 짧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평택이 크게 변화하는 와중에 제가 시장이 돼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또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변화하는 평택을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네, 벌써 이제 민선 7기 평택시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민선 7기 때는 평택시가 환경 개선 사업에 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난날의 그런 주요 성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평택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도 그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이제 이 평택에 그동안 이제 밀렸던 대형 사업들 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시작되는 그런 올해 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평택의 변화를 아마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환경뿐만 아니라 평택에 진행되는 이 많은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과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평택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 산학 공동 연구센터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유치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하고는 1년 동안 협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에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반도체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반도체 연구소, 그 다음에 반도체 학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카이스트에서 계획 중입니다. 아마 이제 내년부터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이제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교양 과목은 대전에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 와서 이제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런 학부와 이제 석박사 과정까지 다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이 반도체 관련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여기서 아마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카이스트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 학과 또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금 중장기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이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카이스트 대학교가 세계 한 40위권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10위권까지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평택시에서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대학병원 유치도 이제 거의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시장님께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의 노력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평택의 이 브레인시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이스트 대학 같은 그 대학 부지가 있고 또 저희 이제 의료 복합시설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아주대학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제 다음 달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이제 아주대학병원과 구체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주대학병원에서 여기를 이제 첨단 복합의료센터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럼 그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이제 평택시 제출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경기 남부 지역을 커버하는 그 복합의료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평택에 이런 대학병원에 들어오는 의미를 넘어서 여기 이제 미군 부대를 비롯한 주요 군기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산업기지가 경기도 남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를 이렇게 커버할 그런 종합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지금 많이 기대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시가 미래 자동차 산업에 또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또 좋은 소식을 제가 하나 접했어요. 네, 독일의 BMW 박물관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자동차 클러스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택항은 1년에 한 150만 대 정도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동차 수출입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제일 많이 수출입을 하는데 연간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평택항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만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택항을 가보면 자동차 쌓여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어느 면에서는 그 자동차에 관해서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저 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복합 자동차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튜닝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자리에 와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 한 그 자동차 1위 수출입항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 관해서 모든 걸 다 한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을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가장 우리 뜻을 잘 반영해서 여기를 자동차 복합 단지로 만들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그 자동차 뭐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튜닝,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하여간 자동차에 관한 모든 걸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한 규모가 45만 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자동차에 관해서는 평택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그런 자동차 클러스터 환경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첨단 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인구 100만 미래 첨단 도시 평택시만의 그런 목표 있을까요? 네. 지금 평택시는 그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른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들. 대개가 이제 수도권의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서 신도시를 대개 만들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팽창하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평택시는 어느 면에서는 독자적인 경제 구조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도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택이라는 도시가 앞으로도 계속 팽창을 하고 독자적인 경제 구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평택항,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평택항에 대대적으로 구축하려고 있는 뭐 수소, 우리 구축단지 등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100만 도시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께서 평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는 다 나름대로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는 직장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환경적 요소, 그러니까 공원이나 뭐 대기, 공기질, 뭐 다양한 녹지, 그다음에 교육의 수준, 질,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이 골고루 이 마련돼야 시민들께서 내가 여기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뭐 동탄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은 여기서 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삶의 질,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새 환경적 요소라든가 교육적 요소를 구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만 도시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질, 도시의 수준을 같이 높여서 저희들 흔히 말하는 평택은 국제도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나가자. 그런 목표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정말 오랜 고민과 또 고뇌가 돋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시에서 이렇게 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도시 계획을 하면서도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양적 팽창에 주안을 뒀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개발과 신도시를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고 무슨 도시가 양적 팽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시민들께서 사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 정말 살아도 되겠다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시 구조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시 계획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전에는 개발자 위주로 모든 것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제는 탄소 제로 시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적 요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평택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평준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만, 이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도 들어오고, 또 다양한 그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앞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서 시민들과 이렇게 신뢰 속에서 우리 평택 도시가 발전해 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면 정말 하루가 24시간이어도 모자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시장님께서 또 여가 시간 어떤 걸 즐기시는지 궁금하신 시민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만의 그런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 가볍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심적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도 그렇고 주변의 도시들이 되게 기업이 많고 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은 그런 도시들을 우리 주변에 다 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하루도 좀 이렇게 편하게 쉴 날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어느 때는 흔히 말해서 요새 젊은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멍 때린다고 하는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하여간 그런 시간. 또 그 다음에 저는 저 집이 마당에 있는 집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딸이 둘 있습니다. 강아지들. 그 둘 딸들하고 노는 거, 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도 잘 돌보시고 시장님 스트레스도 이렇게 여가 시간 통해서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럼 끝으로 우리 평택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벌써 끝나가나요? 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가가 모든 그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이 변화 시대에는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 지방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이 국가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택의 미래를 잘 차분하게 만들어가서 정말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저희 표본이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오늘날 2021년에 평택시가 있기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미래 첨단 도시 평택시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